줘봤자 디오프한테 차단당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이 직접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디오프를 끌어들이니까 케인한테 향하는 패스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풀럼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이기긴 했지만 이번에도 전개에서 문제를 많이 드러냈던 경기였어요. 그래도 일단 손쾌 조합으로 득점이 터지긴 했으니까 득점 장면 분석과 함께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좋았던 것부터 보는 게 좋으니까 득점 장면부터 보죠. 지금은 에메르송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직전에 토트넘이 코너킥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히면서 한 차례 볼이 뒤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메르송한테 볼이 가니까 풀럼 선수들이 뒤에 있다가 막 다시 앞으로 올라오는 상황인 건데요. 에메르송이 편하게 볼을 투입할 수 없도록 올라오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러면서 풀럼의 최전방과 최후방 사이의 거리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서 꽤 넓은 공간이 발생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토트넘이 압박을 벗겨내서 저 공간으로 볼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공간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마무리 작업을 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에메르송이 개인 능력으로 압박을 잘 벗어났어요. 덕분에 이렇게 호이비한테 볼을 넘길 수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죠. 이거 못하고 백패스를 했으면 득점은커녕 슈팅조차 못 때렸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비워진 공간을 누가 활용하느냐? 이게 바로 도움을 올린 손흥민이었어요. 보시면 패스가 이미 투입되는 중인데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죠? 자기한테 붙는 선수, 즉 마크맨이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풀럼 수비진 중에서 손흥민을 잡는 선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죄다 맡아야 할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장면만 보면 풀백인 테테가 손흥민을 잡아줄 수 있을 것처럼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측면 넓은 지역에 다이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테테는 여차하면 다이어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려가는 손흥민한텐 아무도 붙지를 못하게 된 건데요. 따라서 손흥민이 볼을 잡고 직접 전진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풀럼에서 도합 3명의 선수가 손흥민 하나한테 쏠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게 먼저 테테는 손흥민이 측면으로 드리블 돌파할 루트를 막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디오프는 손흥민의 슈팅각을 막아야 됐고, 마지막으로 리드는 손흥민이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잡아야 됐습니다. 이러니까 사실 손흥민이 여기에서 직접 뭔가를 하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가장 쉬운 선택지는 다이어 쪽이죠. 테테가 손흥민한테 붙었기 때문에 다이어한테는 공간이 많이 열린 상태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손흥민은 케인한테 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끼친 영향력은 상당했는데, 아까 장면에서 디오프의 위치를 보면 케인의 앞쪽을 잡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케인한테 패스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줘봤자 디오프한테 차단당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이 직접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디오프를 끌어들이니까 케인한테 향하는 패스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인이 패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볼을 받은 케인은 이제 림이 잡아줄 수밖에 없는데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이었어요. 위치상 케인이 완벽하게 등을 진 상태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림 입장에선 함부로 도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베테랑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는 만큼 순발력 면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받자마자 몸을 돌려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케인을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앞에 수비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득점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림이었는데 역시 케인은 케인이더군요. 솔직히 뭐 케인 정도 되는 선수니까 할 수 있는 득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마 손흥민은 여기에서 케인이 볼을 받은 다음에 침투하는 자신을 향해 주는 걸 노린 것 같더군요. 실제로 볼을 주고서 이렇게 침투에 들어갔는데 비록 활용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선택지를 늘려준다는 점에서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엔 손흥민과 같은 전방 선수에게 이만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최초의 에메르송의 리드의 압박을 벗겨낸 것이 크게 작용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토트넘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토트넘은 지금 전방 자원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후방에서부터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한다는 게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번 득점 장면에서 나온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이 점은 지난 맨시티전, 아스날전, 아니 그 이전부터도 꾸준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후방에서의 디테일이 없단 거예요. 일단 토트넘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아래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적습니다. 오히려 전방 선수들 움직임이 더 많은 편이죠. 이 3톱의 일원이 내려오면서 숫자를 더해주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후방 선수들의 움직임 변화가 적으니까 전방 선수가 내려온다고 해도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후방 선수들의 위치 변화가 적으니까 상대가 마크맨을 잡기 너무 편하거든요. 전방에서 백날 내려와 봤자 상대도 그냥 걔 위치에 맞는 수비수 올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온 전방 선수에게 공간이 발생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은 후방대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압박을 풀어내지 못한다. 이게 토트넘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요. 이건 추후에 다른 팀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득점 상황에서도 보이다시피 이것만 잘 되면 토트넘도 분명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의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후방에서의 디테일을 잡는 것은 감독의 역할이죠. 오늘도 결국 그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지만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